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돈봉투의 민주당 3만여 개의 녹취록이 있으면 그야말로 오빠 게이트가 열린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 후보 캠프에서 300만 원씩 뿌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주자. 거기 해야 돼,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송영길 후보가 불과 0.59%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돈봉투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났겠네요. 아이고 나 모른다. 이정근 개인이 일탈한 거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송영길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선거잖아요. 당연히 후보가 이걸 모르면은 그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는 왜 한때 정말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바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18일 날 윤관석 전 의원이 2심까지 났어요. 그래서 2심에서도 징역 2년 나왔고요. 그리고 같이 재판받았던 강래구 씨, 그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죠. 이 사람은 1년 8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2심까지 실형이 나온 그 사건이죠. 자, 이 사건 정말 한때 민주당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진짜 이거로 민주당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휘청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파가 굉장히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돈봉투의 민주당. 그때 당시 지금 이게 문제됐던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은 이거는 정말 굉장히 범죄적 상황이에요. 지금 뭐 국힘 전당대회에서 뭐 막말이 오간다, 뭐 서로 자폭한다,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파괴적이고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전당대회가 2021년 4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대표를 맡고 있다가 대선 출마하려고 사퇴를 냈죠. 그러면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전당대회였고, 그때 차기 당대표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2022년 대선을 주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그때 전년도 선거에서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어떻게 뽑는지 판결문에 나온 방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 뭐 이렇게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서 3명을 압축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컷오프죠. 그리고 이 컷오프된 사람들 중에서 전국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하고 일반 당원 그리고 일반인 여론조사 이런 거를 합산을 해서 당대표를 뽑습니다. 당시 출마한 사람들이 홍영표 4선 의원, 송영길 5선, 우원식 4선 그렇게 3명이 유력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선 결과를 반영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이 5%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결과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중요하냐? 바로 대의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 반영 비율로 봐서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1인당 투표의 가치로 따지자면은 대의원이 당시에 이제 15,000여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권리당원이 6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의원 한 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가치가 재판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의원 한 명 투표 가치가 권리당원 49명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대의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의원의 절반을 누가 차지하냐면은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 누가 추천권을 갖냐? 바로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있으면 현역 의원이 겸임을 하고 아니면 따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있고 결국 대의원들을 선출 권한을 갖는 현역 의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주인공들 누군지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송영길 맨이에요. 2018년도에도 송영길 당대표 총괄 선대본부장 맡았는데 그때는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책임론도 조금 불식을 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조금 돕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게 공기업 감사니까 노골적으로 선거 나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내세웠냐? 바로 이정근 씨입니다. 그래서 이정근 씨를 조직 총괄 본부장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이제 사실상 조직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었어요. 그리고 윤관석 전 의원, 그때 당시에는 현역 의원이었죠. 기소되고 할 당시에는 이 사람은 사실 그 송영길 인천시장 했을 때부터 대변인을 했었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송영길계 사실상 좌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까 당대표 선거하는데 현역 의원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현역 의원이니까 다른 의원들이 경쟁 후보 찍을 것 같으면은 그거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실제로 표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의원들이 어떤 후보에 대한 오더를 내렸는지 파악해서 경쟁 후보를 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돈봉투를 뿌려야 되냐? 당시에 송영길 후보가 그 대외적으로 인지도는 높은데 당내 지지 기반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여론조사 했을 때 51.8%, 그때가 아마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었고 거기다가 송영길 후보가 전북이나 부산 지역에서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추위에서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돈봉투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이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결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판결문에 나타난 정황을 보겠습니다. 윤관석 씨가 2021년 4월 24일 날 강래구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쪽 상황이 좀 불안정하지 않냐. 들리는 소문으로는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한테 돈봉투를 놀린다고 하는데 좀 우리도 의원들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걸린 게 지금 이쪽 사람들이지 경쟁 후보 쪽도 조사해 보면은 거기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봉투 살포가 있었을 그런 정황이 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불안해하니까 강래구 씨가 당시에 이제 캠프 자금 관리 책이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보좌관도 지냈었습니다. 박용수 씨한테 전화를 해서 돈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래구 씨가 송영길 지지의원 모임들을 얘기해서 경쟁 후보 캠프에서 300만 원씩 뿌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주자. 윤관석 의원의 제안을 거기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한테 얘기를 하고 이정근 씨가 아까 그 자금 마련책 박용수 씨한테 얘기해서 300만 원씩 돈봉투 받아가지고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을 했고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날 지지 모임들 소모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의원들 그 모임에서 전달을 했는데 일부가 안 나오고 그래서 다는 전달을 못했다. 그런 정황들이 녹취록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사건 당시에도 문제가 돼서 아마도 이제 JTBC에서 주로 나왔던 내용을 여러분들 들으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때 4월 28일 날 윤관석 의원하고 이정근 씨하고 이런 대화를 해요. 윤관석 의원이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오빠라는 말이 지금 좀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오빠 게이트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정근 씨가 60대인데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오빠라는 말을 하나? 하여튼 굉장히 좀 오글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는 윤관석 의원이 그래서 우리 하여튼 그때 이제 방송으로는 삐 처리가 됐을 겁니다. 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또 호남이잖아 라고 했는데 재판에서는 이제 실제 실명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빠졌던 사람 중에서 2사람 이 김남국 전 의원, 윤재갑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됐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 호남이잖아. 윤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정근 씨가 뭐라 그랬더니 거기 해야 돼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이 사건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죠.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무슨 호남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뭐 비하라거나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민주당의 호남의 비중이 그만큼 크니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호남은 꼭 돈봉투를 돌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아마 이정근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또 뭐라고 하냐. 인천 두라고 종성이나 안 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봉투 10개 준비해서 누구 돌리려고 했는데 막상 돌리려고 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몇 명은 안 나왔고 그 중에 또 몇 명은 호남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정근 씨한테 하니까 이정근 씨가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돌리대던 사람들 빠져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갔다.
그런 정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녹취록에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돈 봉투가 돌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송영길 후보가 35.6%, 그리고 홍영표 후보가 35.01%, 그리고 의원식 후보가 29.38%. 야,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불과 0.59% 차이로,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돈 봉투 없었으면 이거 큰일 났겠네요. 자, 그런데 이 사건 드러난 게 작년 4월이거든요. 이거 불거지고 나서 송영길,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당대표도 내려놨었죠. 내려놓고 자기 지역구까지, 인천 계양까지 이재명 당시 낙선 후보한테 양보를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프랑스로 가 있다가 이 사건 불거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 이거 프랑스에서 할 거 다 하고 오겠다. 그랬다가 결국 뭐 여론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귀국을 했잖아요. 귀국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나 모른다. 이정근 개인이 일탈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맞겠어요? 이정근 씨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 4월 10일인데 강래구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줘가지고 그거 좀 지역위원장한테 나눠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송영길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선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측근들이 총력전을 펴는 과정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후보가 이걸 모르면은 이거 후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래구 씨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것 같고 인사했다고 하니까 잘했네, 잘했어. 누가 그랬겠어요?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처리를 한 것 같더라.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뛰고 본인도 돈 봉투를 돌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씨가 자기가 구한 자금으로 이렇게 지역위원장한테 돈 봉투 준 거를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고를 했고, 또 뉘앙스로 보니까 송영길 당시 후보도 본인도 많이 처리를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이제 기소가 됐고, 기소가 된 죄명이 뭐냐면은 정당법 위반이에요. 정당법 50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서 선거운동 관계자나 선거인에게 금품 제공 약속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위반하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뿐만 아니라 당 내부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돈 돌리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조항들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윤관석 전 의원이 돈 봉투 돌린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액수가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뭐 굳이 인정을 할 거면은 뭐 액수 갖고 이렇게 다툴 일이 뭐가 있나 싶은데, 하여튼 봅시다. 실제로 이정근 씨도 아니다 300만 원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봉투를 세로로 눌러봤는데 100만 원보다는 확실히 많고 500만 원보다는 적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법원도 윤관석 씨 주장처럼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으면은 그 자금 전달책 박용수 씨가 그 100만 원 3배를 넣을 이유가 있겠냐. 그리고 분명히 당신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돈 봉투 돌린 계기가 경쟁 후보 측에서 300만 원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경쟁 후보 측에서 300만 원 돌린다는데 이쪽에서 100만 원 돌리는 게 말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돈 봉투 돌리는 이유가 지금 경쟁 후보 때문에 우리 지위가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돌리는 건데, 그럼 당연히 300만 원 돌렸겠죠.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정근, 박용수도 300만 원이라고 진술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무거운 처벌받을 거 감안하고 3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300만 원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관석 씨, 강래구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양형 이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주당. 민주당 국고보조금 200억 원이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당과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가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런 선거에서 돈을 봉투를 돌린 그런 불법성이 굉장히 중대하다. 안 그래도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데 이런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을 했다라고 1심 판단을 했고, 그런데도 2심에서도 또 그 주장을 했습니다. 300만 원 아니고 100만 원이에요 라고 윤관석 전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또 한 번 팩트로 반박을 해줍니다. 자, 박용수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디서부턴가 5천만 원 받아서 이정근 씨한테 300만 원짜리 10개 만들어서 3천만 원 전달을 했고, 그리고 2천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에다가 1천만 원 보태서 3천만 원을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돌린 액수가 6천만 원이다. 이런 구체적인 인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다. 100만 원 아니고 300만 원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2심은 더 한층 양형 이유에 있어서 더 힘 주어서 민주당과 이 관계자들을 비판하는 양형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그리고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봉투 돌리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 규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고 차기 당대표가 2022년 대선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됐고, 이런 당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원들한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역위원장들, 겸임 많은 의원들한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2심과 마찬가지로 윤관석 전 의원 2년, 그리고 강래구 씨 징역 1년 8개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 처음에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 검찰의 정치 공작이다. 사건 조작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2심까지 실형으로 판단을 했고,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까지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지면은 이거는 뭐 검찰의 공작이다, 이거는 모함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결국 유죄로 결론 나고 중대한 범죄다고 양형 이유로 법원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이거는 이정근 씨의 나비 효과예요. 이정근 씨가 주고받은 수많은 통화 녹취록 3만여 개, 여기서 불거진 겁니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불거진 게 아니라 이정근 씨로부터 무려 10억 원을 뜯긴 사업가의 고소로부터 불거진 사건입니다. 사업가 박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정근 씨로부터, 이정근 씨가 뭐 누구한테 청탁해준다, 나 누구 잘 안다 라는 명목으로 10억 원 넘는 돈을 뜯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근 씨도 뭐 당연히 기소가 됐죠. 9억 4천여만 원의 알선수재, 그리고 본인이 이제 또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 출마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뜯어간 게 한 3억 3천만 원. 그렇게 돈 뜯어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좀 특이한 게, 검찰이 구형한 거는 3년인데 법원이 4년 6개월, 구형량보다 보통 한 70% 내지는 한 절반 그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의 관행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소위 말해서 올려치기가 된 거예요. 검찰은 3년 선고해 주세요 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그거 부족해 하면서 4년 6개월을 선고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구형 단계에서 이거 검찰이 봐준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특이한 양형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4년 6개월 나왔고 2심에서는 일부 조금 무죄가 나와서 4년 2개월. 그래서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뜯어갔는지 그 얘기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거는 친문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왜 요즘에 사이버레카 얘기 나오면서 뭐 황금폰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비밀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휴대폰, 이정근 씨 휴대폰이 정말 그런 휴대폰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정근 씨가 친하다고 내세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영선 전 장관, 뭐 이 사람하고는 자기가 언니 동생 하는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슨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냐,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 지원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많이 뜯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하고도 굉장히 자기가 친한 관계라고 하면서 사업 편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포스코 건설이 이제 구룡마을 당시 이제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권을 인수하는 걸 도와준다. 그리고 뭐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이런 거를 실수요 검증 절차를 알선한다, 이런 명목들. 그리고 또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이 사람도 산자부 장관이니까는 산자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의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는 것이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산자부 의원으로 한국 남동 발전소 관련 설비 납품하는 명목, 편의 도와주다는 명목으로
또 돈을 뜯어갔다. 또 이제 전직 류영진 식약청장 관련해서도 알선 로비 수수 명목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총 기소된 게 50건이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1심은 여기서 47건을 유죄로 판단을 했고 2심에서는 이제 거기서 뭐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조금 변동이 있는데 어쨌든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청탁 알선 대상자로 거론된 노영민 전 실장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성윤모 전 장관, 뭐 류영진 시작처장 뭐 이 사람들은 다 연루사실 부인했어요. 나는 청탁받은 적 없고 뭐 일부는 이정권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추가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다, 황금폰이다 그렇게 얘기됐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조금 결과는 미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노영민 전 실장 압수수색 당했다 뭐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이런 이정은 씨 알선 수사과는 별개로 이정은 씨가 CJ 그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상근 고문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 특혜 취업한 거에 대한 그 수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검찰이 노영민 전 실장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 사람들 집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자, 3만여 개의 녹취록이 있으면 거기에 별거 다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오빠 게이트가 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녹취록 내용이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고 그 녹취록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보도가 안 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해서 그 알선 요청하고 뭐 그랬을 때 그때가 이제 2020년 8월 25일인데 그때 이정은 씨가 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로비스트야. 내가 해보니까 로비스트로서의 기질이 있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가 박모 씨, 그러니까 청탁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로비스트를 하려면 우선은 내 지역구를 먹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정은 씨가 먼저 당선이 돼야 된다. 네가 좀 배지를 달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정은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장님한테 어떤 것도 얘기 안 해. 나는 여지껏 선생님하고 비즈니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오빠 나한테 한 달이나 두 달 좀 시간 좀 줘. 내가 실장님하고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을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오빠 나오네요. 참 제가 얘기하면서도 민망합니다. 여기 오빠는 누구냐면은 돈을 지금 뜯겼다고 지금 이정은 씨를 고소했던 사업가 박모 씨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진리가 담겼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정은 씨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오빠가 뭐 때문에 나한테 은행도 아닌데 그러겠어요. 나는 오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업가 박모 씨 입장에서도 아무리 오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10억씩 주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바라는 게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준 거란 얘기죠. 이정은 씨 녹취록 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노영민 실장님이 나한테 CJ 계열사 어딜 가라고 그랬잖아. 노영민 실장님이 계열사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 본사도 아니고 계열사야. 근데 실제로는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빠 이성만 의원 있잖아. 내가 100만 원 보냈어. 나 오빠한테 3천만 원 받아가지고 막 쓰고 있어. 이성만 위원장이 골프 좋아해서 바로 100만 원 후원금으로 보내줬지.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 씨가 이렇게 돈을 뜯긴 정황에 대해서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정은 씨가 자기 정치하는데 다 공천받으려면 로비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퍼준 게 아니고요. 나한테 자기 땅을 담보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 달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려서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정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속칭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저한테 훈남 오빠 멋진 오빠 이러면서 정말 셀 수 없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돈을 뜯겼다는 것인데 근데 이정은 씨도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지금까지 기준으로 결산을 할 때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정은 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은 씨가 얼마 전에 정말 비통한 심경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낸 편지를 기자단에 공개를 한 거예요. 이정근이 송영길 대표한테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횟수로 3년째 징역살이 중이고 참혹한 고통을 겪고 지옥에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횡포를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논지에 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영길 씨가 귀국하면서 이건 이정은 씨 개인 일탈이다 그랬잖아요. 이정은 씨가 그렇게 대표님이 나를 무참히 잘라버리고 그렇게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다 혐의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성만, 강내구, 조택상 이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돈 달라고 징징거렸다. 이런 저급한 표현으로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대중들을 기만했다라고 이정근 씨가 억울함을 토로를 합니다. 모두 비겁한 적반하장 겁쟁이들이다. 그리고 제가 모 기업사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고 저의 임원 카드의 달콤함을 즐겼다. 그러니까 내가 빨대 꽂고 빨아먹었다고 하는데 이 돈봉투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나를 빨아먹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씨 재판에 나와서도 돈봉투 돌렸다. 그 얘기 바로 팩폭을 합니다. 이성만이 준 1,000만 원을 50만 원씩 20개씩 담아서 지역 본부장들 50만 원 돌렸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교통비 명목으로 줬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고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냐? 의뢰 있을 수 있는 해야 할 것들을 한 거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다. 아 진짜 팩폭질이죠. 그리고 의원들한테 300만 원씩 돌린 데 대해서도 이거 액수가 적다면은 이용관석 의원 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거액을 돌린 데는 그 당대표하고 의논 없이 자의적으로 처리를 했겠느냐. 송 전 대표 다 알았다는 겁니다. 자, 정말 제대로 돌아서서 제대로 송 전 대표한테 칼을 겨누는 그런 양상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태도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정근 씨 오빠 하지만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정근 씨 이렇게 오빠 게이트 불거졌을 때 자기 아내를 어쨌든 구명을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가장 사실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죠. 통화도 시도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계속 무시당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송영길 씨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거기서 겨우 만났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정근 씨한테 나를 믿고 훗날을 도모하자. 그런 메모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금이 다가 아니다. 얘기 잘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정근 씨는 송영길 대표가 나한테 위증교사했다. 지금 그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근 씨가 그 메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한테 훗날이 있냐 지금. 내가 이렇게 형선고 받고 지금 3년째 복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돈봉투 돌리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 생각 안 난다. 나 이렇게 비겁하게 택하는 대신에 그냥 사실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백방으로 아내를 위해서 뛰어다녔던 이정근 씨 남편 병으로 최근에 세상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원한이 사무친 거죠.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만 이 지경이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송영길 씨도 물론 뭐 지금 구속이 됐고 아시다시피 뭐 본인 배지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한테 헌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엉뚱하게도 뭐 서울시장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고 결국 구속 기소됐는데 지금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봉투 관련돼서 뭐 먹사연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돈봉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10명 돈봉투 그 돌리려고 가져갔는데 일부는 못 돌리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형님 우리도 주세요. 인천 주라고 안 주려고 그랬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받아갔다고 실명이 언급된 허종식, 이성만, 임종성 이 사람들만 기소가 됐고 그럼 나머지 7명 돈 받아간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 아직까지 조사도 안 받았어요. 너무 웃기죠 사실. 아니 돈봉투 돌렸다고 하고 법원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은 돈봉투 받은 사람들 다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7명 검찰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조사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7명 중에서 6명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임기가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돈봉투 수사했던 주 검사가 탄핵안이 발의된 상태예요. 김영철 차장이 탄핵 대상자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김영철 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장시호 씨 관련된 것도 문제를 삼았지만 이 돈봉투 관련된 것도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거 보복이죠.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돈봉투 너네 수사권 없는데 지금 수사했잖아. 그리고 이정근 씨 뭐 이런 고수사권 수사하다가 민주당 의원들 별건 수사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 별건 수사하고 그렇게 위법한 거면은 법원이 유죄 냈겠어요? 아니죠. 이거 명백한 트집 잡기인데 어쨌든 기가 막힌 것은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들은 지금 또다시 배지를 달고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탄핵이 발의된 야, 여러분 너무 이거 진짜 너무 적반하장의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실제로 정말 이거는 한번 어떤 정당이 뒤집었어야 마땅한 그런 사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이 사건 저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